안녕하십니까.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주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후에 여러분들이 좀 지나간 데이터들이 어떻게 됐는지, 시장이 어떻는지, 미증시는 어떻는지 그런 부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월 15일 내일입니다. 월요일 날 대응 전략을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흐름 후일 동안 어떻게 됐나, 그 다음 특징주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2월 10일 한국 시장 수급을 조금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 2월 15일 날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이슈 종목 관련되는 내용들 지금 현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의도 빅 이슈고요. 케일코드 뭐 대표로 있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 업체인 뭐 핀테크고요. 그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큰손 투자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2월 15일 미국 시장 흐름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때 저희가 이제 끝나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이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장 초반 때 이제 급락을 했다가 쭉 펴지고 다시 조정됐다가 펴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면은 큰 변동 없이 상향입니다. 큰손 앱을 좀 내려서 보여드립니다. 큰손 앱을 쭉 이렇게 이제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뭐 시장에 문제는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는 제너럴모터스 뭐 현대차 뭐 이렇게 피어 분석 종목인데 뭐 조정 행보입니다. 뭐 그렇고 게임스탑 AMC 뭐 조정의 행보고요. 그다음에 TSMC 주간 상승률로 보면 8.05%,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스 15.88. 요 종목으로 보면 반도체 뭐 이런 부분으로는 좀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이 제법 많았다. 정말해서 반도체 쪽은 크게 무리 없이 잘 가더라 라는 부분들이고, 솔라 엣지 태양광 관련돼서도 뭐 큰 문제 없이 잘 가더라. 그다음 페이팔 쪽 가상화폐 지불 관련돼서 조금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텍 관련돼서는 크게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정 후 조금 반등되는,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이 잘 갔더라. 그 다음에 MS는 상승하고 구글은 보합인데 아마존은 한 2% 정도 조정되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경기 부양주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캐터필러는 뭐 큰 폭으로 상승 안 했는데 뭐 아스팔트 깔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재료 이런 쪽으로는 이제 11% 정도 좀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이머징 마켓 쪽에 ETF는 한 2.77.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큰 흐름 쪽에서는 좀 우상승하더라. 큰 변화 없이 월요일을 맞을 수 있겠구나. 다만 좀 봐야 되는 반도체 쪽은 좀 지난주에도 그랬죠. 네, 좀 조정 좀 있었고, 다만 올라갔던 게 SK 하이닉스 쪽만 올라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가상화폐 관련주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구나 라는 부분들 좀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2월 10일 날 수급을 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관들이 2월 10일 날은 코스피 쪽에 약 1억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뭐 한 7,500억 정도 매수했고 개인이 매수하고 그런 장이 좀 되었고요. 막판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좀 많이 하지 않았으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코스피가 한 3일 만에 좀 반등을 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뭐 옵션 만기일이라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들어와줬다라고 해서 조금 코스피가 0.5 정도 상승했던 장이었습니다. 전번 주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 쪽에서 이제 기관이 뭘 샀느냐라는 걸 조금 훑어보고 외국인이 뭘 사고 개인이 뭘 사고 했던 거를 조금 돌려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기관이 수급이 많지 않았죠. 뭐 매도 위주로 나는데 금액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참조는 하면 되시고요. LG전자,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OCI는 좀 보셔야 되고요. S51,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NC소프트, 금호석유, 현대모비스, KT, 현대위아 이런 정도로 매수를 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화학 위주 종목이 하나, 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금호석유 이렇게 좀 많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전주에
지금 현재 오일 관련된 정유 관련되는 가격이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런 매수의 형태가 좀 나왔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색깔을 약간 달리했던 종목도 OCI나 현대모비스 요거는 조금 보셔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왜 들어왔는지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약 뭐 8천억 원 조금 안 되지만 뭐 8천억 정도 매수해줘서 다행이었다. 라는 부분인데 카카오가 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대한유화, OCI,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현대차, KB금융 이렇게 매수를 했었고요. 개인이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케미칼, 큐움증권, 기아차, 녹십자, 현대모비스, 빅히트 이렇게 좀 들어왔습니다. 개인은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이제 탑 쪽에 이제 LG화학이 좀 들어왔고 SK하이닉스 여전히 매수를 했었고요. 삼성전기, 그 다음에 SK케미칼,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으로 쭉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요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기, MLCC 관련주고 그 다음에 SK케미칼하고 녹십자. 네, CDMO, 뭐 CDMO, 뭐 CMO, 의학, 뭐 이렇게 대량 뭐 생산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들어왔고, 그다음 증권사 계속적으로 수익이 잘 나오니까 들어왔고, 기아차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좀 들어왔는데 이렇게 겹쳐지는 종목은 제가 색깔로 좀 칠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수급으로 보면 이렇게 쭉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누가 잘 선택을 했느냐, 누가 배팅을 잘했느냐 라는 부분을 좀 보면 오히려 개인이 지금 현재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괜찮다고 그랬죠. 네, 뭐 기본적으로 8%, 15%까지 상향이 됐죠. 네. 그다음 LG화학이 SK케미칼 죄송합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서 지금 현재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좀 내용들이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ITC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중징계가 좀 내려졌기 때문에 LG화학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죠. 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반도체고 삼성전기 제법 눌러졌는데 뭐 잘 포지셔닝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CMO 쪽에 SK케미칼하고 녹십자 매수하고 그래서 개인의 오히려 매수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했던 것보다 오히려 좀 낫더라라고 했는데 다만 신재생 관련돼서 외국인들은 기관이 OCI를 외국인 기관이 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수익 실현하는 쪽이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매매가 있었더라라는 부분만 좀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게 큰손 앱에 올라가면은 1번이 뭐냐면은 바이넥스입니다. 지금 현재 큰손 투자 앱 1억 거래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쭉 가져오는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쭉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의 이제 시총 대비해서 이제 순위를 쭉 모아놨는데 바이넥스가 지금 3.24 네, 그 시총 대비 3.24%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바이넥스 쪽으로 이제 조금 많이 수급이 몰렸고 여기 이제 점이 조금 많이 체킹했는데 OCI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손 순위 2위 정도인데 여기 외국계 외인 기관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총 대비로는 뭐 가장 잘 들어온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OCI입니다. 네, OCI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세트가 인공위성 관련돼서 뭐 저쪽 중동 지방에 뭐 업체가 쭉 해서 뭐 발사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쪽에 수급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린 카카오 쪽, 네, 그런 쪽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외국인 1위 종목으로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유화가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세한 내용들은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5일 날 바이넥스 쪽하고 이수에시스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월요일 날도 그날 수요일 날도 바이넥스가 뭐 한 10%까지 올라가고 21%로 마감이 되고 이수에시스는 뭐 상한가 같습니다. 시총이 낮았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을 뭐 생산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 뭐 좀 관련되는 여부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OCI 중국 신장산 신장이 지역입니다.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다른 쪽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좀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모멘텀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왜 그렇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국의 그런 신장산 쪽에 이제 전 세계 뭐 마켓 시어라고 보면은 한 30에서 40%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중국 쪽에서 수요를 중국 쪽에서 만약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게 수요가 20몇 %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것까지 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해외 쪽에서 그러면 중국 쪽에 신장산 폴리시콘을 사지 않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은 그 선택은 결국은 OCI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내용들입니다. 리포팅도 그렇게 나왔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마켓 셰어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만 미국이나 유럽 쪽의 움직임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OCI가 큰손 투자입에서는 그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급등을 했었고 장중에 그러한 것을 이제 내용을 조금 했었기 때문에 제가 OCI 부분은 지금 현재 장중 수익 실현을 금지했습니다. 왜? 중국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지역에 유럽이나 미국에 제재 조치가 있으면 수입을 안 할 거야 라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뭐 그날 급등을 해도 움직이지 않았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 뭐 나스닥으로 가지 않고 뉴욕 상장 거래소로 지금 현재 상장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썸에이지 자회사인 회사가 이제 텐센트 투자를 좀 받는 부분이 있고 올레드 하반기에 이제 투자 모멘텀이 좀 있는데 그게 대표 종목은 APC팀입니다. 이 부분은 수급이 좀 잘 나와서 제가 그냥 예로 좀 들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TV나 이런 부분 궁금하시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요 이슈가 있었고 가상화폐 좀 지금 조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OCI는 현대차증권의 2월 10일 날에 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CI에 이제 대량 뭐 이렇게 한 3년간 뭐 이렇게 계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 목표가를 15만으로 좀 상향하고 그러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내용들 신장상 실리콘 구매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제한다. 라는 거예요. 협회 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큰손 투자 2위로 좀 올라왔다. 월요일 날도 사실은 요 종목이 조금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도 계속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월봉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하셔도 상당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수급으로는 외국인 기관들 뭐 엄청 들어왔죠. 네, 외국인이 400억, 기관이 이제 190억 정도 들어오고 기관이 3일째 들어왔는데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골고루 다 들어왔습니다. 아주 긍정적이고요. 차트로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쭉 우상향입니다. 계속적으로 투자를 뭐 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이렇게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주봉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지금 현재 뭐 조정받고 쭉 이렇게 해서 한 1년간 가고 있는데 월봉으로 보면 여러분 확연하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남았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재 움직임이나 이런 게 실현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회사 자체가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OCI는 좀 넘어가고요. 자, 쿠팡 관련돼서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만 알려드릴게요. 12일 날은 이제 미 증권거래소,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고요. 나스닥 상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수량하고 공모 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한 달 뒤에는 이제 3월 달, 다음 달입니다. 상장이 유력이 되는데 이거를 뭐 미국에서 뭐 사든 어떻게 하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이제 뭐 국내 주식 관련돼서 뭘 사야 되느냐,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냥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관련되는 종목만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갈게요. 동방,
네, 물류 관련돼서는 동방인데 상한가 같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OTT 관련되는 KTH하고 그 다음에 쇼박스 차량 관련돼서 오텍인데 아마 지금 현재 벌써 뭐 신고서까지 해서 제출 뭐 안전하게 이제 가더라라고 하면 되는데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월요일 날 수익 실현 물량이 좀 출현할 수 있습니다. 뭐 더 갈 수도 있지만은 동방 같은 경우는 상가 찍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급등했다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다만 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르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니까 조금 여러 개 종목 중에서는 한번 뭐 오텍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관심은 가지만 뭐 투자를 건의할 정도는 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 뭐 이런 종류에 있어서 조금 수급이 온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썸에이지가 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뭐 4년 뭐 올해까지 하면은 뭐 4년 적자가 지금 현재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썸에이지가 텐센트 쪽에서 투자를 받는데 썸에이지 쪽으로 투자를 받는 건 아니고요. 자회사로 두고 있는 로얄 크로우라는 회사 그런 쪽에 이제 주식 원래 썸에이지가 보유하고 있는 쪽에 회사입니다. 자회사고요. 그런 쪽에 주식 일부를 이제 한 177억을 텐센트에 이제 매각을 하는 그러한 계약건이 좀 있습니다. 공시도 나왔고요. 자, 그런데 그 회사가 뭐냐라는 건데 결국은 그 회사의 최대의 관심거리는 뭐냐면은 백승훈 대표, 백승훈 사단이 옛날에 뭐냐면 서든 어택이라는 뭐 게임을 개발해서 이제 중국에 뭐 해서 대단히 엄청난 돈을 매년 헌금을 조금 받은 거 있죠. 자, 그러한 것을 개발했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백승훈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올해 게임은 출시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회사가 로얄 크로우입니다. 로얄 크로우. 그래서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텐센트에 투자를 받고 텐센트가 로얄 크로우의 1대 주주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썸에이지는 2대 주주로 조금 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썸에이지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로얄 크로우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당연히 로얄 크로우에 투자하는 게 맞죠. 네, 그게 맞고 지금 현재 썸에이지는 호재긴 호재인데 지금 현재의 올해의 적자 부분이 4년까지 발표가 만약 된다라고 하면은 관심 종목으로 관리 종목으로 좀 등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일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보고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하는 게 맞다. 라는 거고 무작정적으로 무조건 좋을 거야 그렇게 베팅을 하다가는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제가 장전 전망에 여러분들에게 적정한 금액대 넘어왔는데 요거는 이때 부분에서 매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침에 장전 전략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어떻게 될 건지는 수급이 좀 봐야죠. 네,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좀 생겼더라. 라는 부분이고 자, AP 시스템은 기간 순매수가 8일째고요. 올레들 쪽 관련되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만약 수주를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조금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간 순매수가 2월 10일자로 8일째 연속으로 들어왔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기간 순매수 5위 종목으로 좀 올랐던 종목입니다. 왜? 그날 2월 10일 날 기관들이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AP 시스템은 조금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21년에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보다는 모멘텀이라고 제가 표시를 좀 해드렸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뭐 좀 봐야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느냐 하는 것들은 월요일 날 그날 수급이 시초가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게 있더라라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죠? 네, 월요일 날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손해 보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적정한 매수 가격은 얼마냐라는 거는 큰손 투자를 통해서 제가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알려두는 예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예를 좀 드릴게요. 뭐, 장전 전망, 오시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쭉 있는데, 뭐, 추가 종목 대응, 뭐, 어쩌고저쩌고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좀 드립니다. 4일 전에 이제 예로 좀 드릴게요. 자, 당일 전략 아침에 보내드립니다. 뭐, H&M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있고, 뭐, 그래서 조금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대한유화, 유안타 증권, 목표 56만원 상향되고, 82% 추가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급등하지 않으면 보유할게요라고 하는데, 그날 급등했습니다. 21%. 네, 그리고 저희가 대응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오성첨단 소재 관련돼서 미국의 뭐 첼레이나 관련주들 상승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적정한 목표가에서 이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카카오 2월 10일 날 5%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도 했었고요. 목표가 상향 및 지속 보유 의견 미리 드는 겁니다. 그럼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죠. 증권사 관련들 뭐 지속 보유해라고 그랬는데 그날 키움증권 많이 올랐죠. 네. 그다음 미증시 관련 유가 관련 종목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관련되고 있으면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의견 좀 드린 거 있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돼서 바이넥스 이수의 칩스 보유하고 계신 분은 계약 확정이 아니니 급등 시 일부 수익 실현 후 대응합니다. 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녹십자 빅히트, 그 다음에 OCI 현대차 투자증권 목표가 15만으로 상향 보유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다 드립니다. 그래서 유료를 만약 결제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손 알림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추천주가 9시 10분마다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대한유화 그날 조금 수익이 좀 많았죠. 근데 기존의 추천주였기 때문에 당일 매수를 금지하고 그날은 조금 10몇 %의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보유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는 일부 수익 실현하고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공고를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P 시스템 다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LG 화학 쪽 관련돼서 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조금 SK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좀 악재죠. 왜냐하면 ITC가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수익 금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SK 이노베이션 쪽에서는 힘든 사항이고요. 뭐 다행히 폭스바겐하고 포드에는 각각 2년, 그 다음에 4년 이렇게 유예 기간을 주긴 줬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 이제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걸 다 짓고 그 다음에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거를 빼면은 1, 2년 정도만 납품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폭스바겐하고 포드가 그러한 입장에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업체와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뭐 이렇게 발맞춤을 맞춰 나가겠느냐라는 거는 조금 힘든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 이노베이션의 주주님들은 바이든이 거부권을 조금 행사를 해주기를 조금 바라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요게 좀 안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중국하고도 지금 이제 계속 바이든이 더 강경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특허, 영업 비밀 이런 부분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전쟁하고 인권 문제 거론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이 뭐 영업 비밀이나 특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ITC가 결정을 내린 거를 아니야, 미국의 우선주의에서 아니야, 그냥 이렇게 그냥 거부하고 포드 쪽에 계속적으로 납품해라고 할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힘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점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뭐 그냥 논리적인 어떤 그냥 추론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자승자박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전례를 봐서는 좀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가 LG가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는 완승입니다. 완승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SK하고 협상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고, SK도 협상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완승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협상을 할 것인가, 그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게 지금 이제 큰 이슈화 돼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전번 주 정도 한 5% 눌려 있는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만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뭐 SK 말고 충분히 100만 원대로 지금 이제 다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LG화학의 이제 차트를 조금 보게 되면은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의 뭐 차트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LG화학은 지금 현재 100만 원대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96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조정받은 것도 있는데, 수급으로서 이제 기간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요일 날 조금 뭐 많이 뺀 게 있습니다. 한 2천억 가량을 좀 뺐는데, 자, 그러한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건지는 월요일 날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다만 안정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0만 원대 요 금액대는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되겠다라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SK이노베이션하고 뭐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증권사의 뭐 목표가 제시나 이런 거 보면 한 140만 원에서 150만 원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지금까지 잘 나왔고, 이를 계속 검증을 한 LG화학의 입장하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의 뭐 작년에 그렇게 큰 호실적을 내지 못한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그 관련돼서 상세하게 조금 내용을 좀 담아서 SK이노베이션을 가진 분들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장전 전략에 대해서 대응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빠른 대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LG화학은 어차피 뭐 시스템 추천주로도 나갔고, 오랫동안 저희가 11월 뭐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문제는 없이 뭐 넘어갈 듯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장전 전망하고 전략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가상화폐 관련돼서 지금 조금 수급이 지금 뭐 시간으로 제가 오른쪽에 보여드리면, 시간이 3시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서 좀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거래소에서는 한 4%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것도 그날 아침에 조금 뭐 밤새 진행됐는데, 뭐 새벽에 보니까 조금 많이 좀 올랐더라라고 하면은, 그 관련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큰손 알림을 드리고, 전번처럼 약 일주일 전이죠, 관련 종목이 한 2개, 3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십시오라고까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언급을 좀 해놨습니다. 뭐 지난번처럼 월요일 단기 대응하면은 종목, 그다음 매수 금액, 매도를 언제 걸어두셔야 될지, 그다음에 매수 비중,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전번처럼 매수 금액대는 어느 정도 지정해서 분할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사자마자 언제에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십시오라고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큰손 알림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용으로는 지금 쭉 있는데 조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미국의 나스닥처럼 우상승해서 크게 문제 없더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이머징 마켓 쪽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것들이 뭐 양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반도체 쪽, 이런 쪽도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 월요일은 그나마 0.5% 상승으로 출발을 할 전망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상세적으로 이슈와 모멘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은 세부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기서 몇 %에 어떻게 사고 비중을 어떻게 한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는가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큰손 투자 앱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큰손 알림은 저희 전략이기 때문에 유료분들에게만 먼저 공유가 되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의 방식대로 잘 집중해서 해 나가시면 월요일 날 조금 큰 수익이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다만 조금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거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뭐 한 8시 10분 그 정도 되면 아마 전략은 다 공유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렇게 좀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걱정 없이 연휴 잘 지났기 때문에 월요일도 큰 걱정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뭐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의도 빅이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월요일 목요일 유튜브 생방송이 좀 있습니다. 뭐 구독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알람을 듣고 방송 좀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기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큰손 투자의 플러스 방송, 플러스 방송해서 투자의 분석 위주로 좀 먼저 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방안 이런 것들은 방송에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은 개별적으로 1대1이 안 되기 때문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의 비중은 좀 좋은지, 그러한 부분은 따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저희들은 적절한 수익을 보장을 하면서 원금의 안정을, 철저하게, 좀 지켜나가는 그런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주말에 여러분들 조금 쉬면서, 회복을 좀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조금 더 빠르게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버퍼를 좀 두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요렇게 대응하라고 상세한 내용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그렇게 잘 대응을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행복하게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